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짧게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종부세 기준을 상위 2%에서 이제 공시지가 11억으로 이제 완화한다는 상위 2%를 공시지가를 매기겠다는 거는 사실 좀 약간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굉장히 좀 그 상위 2%를 기준을 매긴다는 거 자체도 넌센스고,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또 어떻게 드릴 거면, 또 내가 집을 살 건데 이게 상위 2%가 될지 안 될지 사실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좀 많이 KBS 방송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야당의 권유로 상위 2%를 없애고 그냥 공시지가 11억, 이것도 원래 12억으로 한다는데 합의해서 협상에서 뭐 11억으로 낮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뀐 거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잘 된 거다. 그나마. 왜냐면 상위 2%였으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거를 공시지가 11억으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한 거는 괜찮다. 예, 다만 이런 법안 자체를 이제 상정하고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비난받을 일이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사실은. 상위 2%라는 얘기가. 예, 그나마 이제 공시지가 11억 기준을 바뀐 거는 좀 잘 됐다. 그나마 상위 2%보단 낫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개인별로 6억, 부부 공동명의 같으면 6억 한 채를 하면 12억까지는 공시지가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이게 공시지가 12억이면 한 실거래가로 뭐 18억, 20억 정도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이 나온 건 뭐냐면 1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는 이제 공시지가 6억, 합산해서 6억이 되면은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데, 1주택자는 원래는 이제 공시지가 6억에 3억을 더 공제를 해줘서 9억까지가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공제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늘려서 11억까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좀 구제받을 수 있는 1주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예, 이 뉴스를 가지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이걸 좀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완화했기 때문에 결국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정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종부세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종부세 기준을 자꾸 강화하고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걷게 되면은 그게 세금 전가에 의해서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임차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세입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집주인들보다는 세입자분들이 더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현실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또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대출 금리도 좀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고, 미국의 자산 규모를 이제 축소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곧 시작할 거다, 2023년부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거를 좀 점차 줄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풀었던 돈을 회수하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렇게 돈을 회수하려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거나, 그죠? 금리를 올리거나 이제 자산 매입을 줄여서 이제 유통되는 화폐 양을 줄이거나,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좀 요새 어떻게 되고 있죠?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주가 빠지면서 요새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죠? 환율은 당연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외국 돈인 달러가 이제 유출이 되면서 당연히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실정에서 제가 예전에 영상을 저도 좀 봤거든요. 한 6, 7개월 제가 프레임TV에 나온 영상 보니까 좀 연끌을 해서 집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과도하게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한 6, 7개월 전에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도 이제 그런 시점이 더 도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거는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많이 올랐지만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좀 아직 저평가된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쪽은 지금 들어가기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거품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 이 지방 쪽까지 대출 규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지방 쪽에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출 규제가,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 담보대출 규제 다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다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대출 규제가 안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 강남권의 아파트들은 좀
덜 올랐어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덜 올랐는데, 최근에 지금 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듯이 재건축 속도를 좀 빨리 내려고 좀 하고 있죠. 거기에 발맞춰서 대출이 아예 전면 차단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안 나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나 이런 그 15억 이상, 왜냐면 15억 이상은 애당초 대출이 금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러니까 페널티를 15억 이상은 대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만약에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15억 이상 아파트들,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나 이런 고가 아파트들은 똑같은 페널티를 받게 되면 사실 여기가 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 수도권의 대출 규제가 막혀버리면 오히려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이제 좀 움직일 차례가 되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그 집값이 좀 눌려왔던 게 있었거든요. 대출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면은 당연히 15억 이상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지금 마곡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34평이 뭐 15억, 16억 이렇게 18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그 큰 차이가 15억 이상 아파트들도, 그러니까 이미 뭐 마곡이라든가 서울 마포라든가 아니면 뭐 광교라든가 이런 아파트, 서울 수도권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 규제를 똑같이 하게 된다면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좀 더 오를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추가로 더 좀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도 좀 빨라지면서 좀 더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다. 좀 오늘은 오늘 세 가지 뉴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공시지가가 9억에서 1주택자 9억에서 11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가 전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막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거나 지방의 대출 규제가 안 받는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 대출 금리의 그 상한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대출 금리는 그 6%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만약에 6% 이상이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좀 금리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다는데, 그 6%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투자 수익률이 사실 상가나 이런 그 월세 임대 수익률이 6% 정도를 그 가장 최소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출 금리가 6%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데 투자를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이제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이율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이율도 6%라고 하면은 10억 빌리면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내면서까지 사실 집을 갖고 있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선이 상한이 저는 6%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금리가 한 6%까지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거나 예의주시하거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좀 두서없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한 얘기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